5장 마지막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이슈를 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어지는 챕터에서도 사실 중요한 내용이어서 네, 가능한 시간 제한이 있긴 하지만 네, 조금 설명을 부연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첫 번째는 정부 지출이 증가하는 경우 지금 우리가 다루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모형에서는 소비자와 정부와 그 다음에 기업이 존재하는데요. 소비자는 뭐 소비와 노동 공급을 하고 뭐 여가도 사용합니다만 노동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은 생산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이 제공하는 노동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생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는 생산된 재와 소비자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그걸 이제 정부 지출에 사용을 하는데 정부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 모형에서는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세금을 걷어서 그뭐 어디에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누구도 좋게 만들지 못하는 그러한 뭐 내셔널 디펜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러한 지출을 우리가 한번 그러한 지출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려고 하는 것은 정부 지출이 늘어날 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 것인가. 정부 지출의 변화예요. 우리 모형은 closed economy고 동시에 one period 모형입니다. 이 일기간 모형이어서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정부 수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100조 원만큼 정부 지출을 늘리고 싶다면 반드시 100조 원만큼의 그 세금을 더 걷어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기간 모형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바로 이거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조금 다르죠. 현실의 정부는 그 파이낸싱을 그 재원 조달을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중앙은행의 역할까지를 우리가 큰 범주에서 고려한다면 뭐 하나 더 추가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정부는 재원 조달을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조세 수입을 늘리는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세수 증대가 첫 번째 방식이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바로 debt financing이라고 해요. debt financing. 국채 발행이죠. 채권 발행을 통해서 파이낸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기간 모형이기 때문에 사실 내일이 없잖아요. 정부도 내일이 없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도 내일이 없고, 기업도 내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정부 지출을 늘리려면 debt financing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빌려와야 되는데 사실 그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정부가 이제 정부 국채를 발행을 해서 재원을 조달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게 누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냐면 여러분들이 부담하셔야 되는 거죠.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미래 세대가 없으니까 두 번째 방식은 생각할 수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1기간 모형을 2기간 모형으로 확장을 할 거예요. 오늘과 내일이 있는 2기간 모형으로 확장을 하면 그때는 우리가 debt financing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는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리려면 그것에 상응하는 규모의 조세 수입 증가가 발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G를 한 단위 늘린다면 정부 지출을 한 단위 늘린다면 반드시 lump sum tax도 한 단위 늘어야 돼요. 그렇다면 소비자의 non-labor income은 이만큼 줄어들겠죠. 메커니즘은 단순합니다. 정부 지출을 늘려요. 1조 원 늘리면 반드시 조세 수입이 1조 원 늘어나야 되고 그렇다면 소비자들의 non-labor income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래서 소비자의 non-labor income T가 늘어날 테니까 T가 줄어들 거예요. 자 이제 기업 측면에서 보면 기업 측면에는 뭐 따로 정부가 기업들에게 뭐 법인세를 부과하거나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릴 때 조세 수입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텍스 파이낸싱이죠. 세수 증대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한다고 할 때 기업은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기업의 의사 결정에는 이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소비자들의 의사 결정이 이제 어떻게 달라지고 그래서 시장의 균형이 어떻게 달라져서 결과적으로 어떠한 자원 배분이 달성이 되는지 순차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4장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4장에서 이제
그 대표적 소비자의 노동 공급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볼 때 non-labor income이 늘어나게 되면 이건 이제 순수한 소득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인컴 이펙트인데 소득 효과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기억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non-labor income이 늘어나게 되면 여가 리저는 정상제잖아요. 리저는 노멀 굿이라고 했습니다. 여가는 정상제예요. 다시 쓰겠습니다. 여가는 정상제예요. 정상제라고 하는 것은 노멀 굿은 소득이 늘어날 때 그것에 대한 수요량 혹은 뭐 소비가 늘어나는 그러한 재화를 우리가 노멀 굿이라고 합니다. 여가가 노멀 굿이기 때문에 non-labor income이 늘어나게 되면 여가가 늘어나야 돼요. 자, 그렇다면 소득이 늘어날 때 노동 공급은 줄어들겠죠. 노동 시간은 감소합니다. 여가 시간은 늘어나고요. 노동 시간은 줄어들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상황은 정부 지출이 늘어나서 럼섬 텍스가 늘어나니까 non-labor income이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입니다. non-labor income이 줄어들면 이제 income effect로 인해서 여가는 줄고 노동 시간은 늘어날 거예요. 여가는 줄고 노동 시간은 늘어나겠죠. non-labor income이 줄어들게 되면 그래서 non-labor income이 줄어들게 되면 노동 시간이 늘어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메커니즘은 웨이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지금 현재 임금 수준이 뭐 시간당 5,000원이든 시간당 10,000원이든 시간당 20,000원이든 상관없이 non-labor income이 줄어들기만 하면 노동 시간은 그냥 다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노동 공급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임금과 상관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non-labor income이 줄어들면 이건 non-labor income이 늘어나는 경우고요. 그러니까 non-labor income이 줄어들면 노동 공급 곡선은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여가가 정상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레이버 마켓을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최초의 노동 공급 곡선이 여기 점선으로 표시된 것이고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리기 전에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균형 임금이 W0의 스타고요. 이때 소비자들은 얼마만큼의 시간을 일을 하냐면 N 스타 제로만큼의 시간을 일을 하고요. 정확히 웨이지가 W 제로의 스타인 경우에 기업들이 수요하는 노동 시간도 똑같이 N 스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균형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봤듯이 이제 균형 상태에서 어떠한 그 칙도 성립하냐면 경제 전체에 생산된 재화의 총량이 결국은 소비 지출의 합계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expenditure income identity가 동시에 성립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경제는 closed economy고 수출과 수입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는 one period 모형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소비 지금 정부 지출이 늘어나기 전에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노동시장 균형이 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시장 균형은 사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서 다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인데 혹시 확인 안 하셨으면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이전 슬라이드를 보시면 좋겠고요. 왼쪽 left hand side가 expenditure고요. 그 다음에 right hand side가 production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혹은 뭐 income. 그래서 expenditure, production 혹은 expenditure, income, identity가 성립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경우에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렸어요. 얼마만큼 늘리냐면 편의상 델타 G만큼 늘렸다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새로운 정부 지출은 G0 플러스 델타 G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델타 G가 예를 들면 뭐 100조 원 뭐 이렇게 늘린 거예요. 그 G0 플러스 델타 G 새로운 정부 지출입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정부 지출을 델타 G만큼 늘렸으니까 반드시 조세 수입도 델타 G만큼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얼마만큼 늘어나냐면 세금의 변화분을 제가 델타 T라고 쓸 거고요. 델타 T가 바로 델타 G와 같겠죠. 델타 T는 그냥 세금의 증가분이라는 말을 수식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세금이 얼마만큼 늘어나야 되는가? 얼마만큼 늘어나야 되냐면 정부 지출이 늘어난 만큼 늘어나야겠죠. 그래서 편의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델타 G는 그냥 뭐 한 10조 원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델타 T 세금의 증가분도 똑같이 10조 원이 되어야겠죠. 정부 지출이 늘어난 만큼 반드시 텍스 파이낸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도 10조만큼 늘어나요. 그래서 이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들한테 가겠죠. 소비자들의 non labor income이 이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파이 마이너스 T가 소비자들의 non labor income인데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요. 그래서 노동 공급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하겠죠. 왜냐하면 non labor income이 줄어들면 여가는 정상제이기 때문에 소득이 줄면 소비량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가 시간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노동 공급 시간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노동 공급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정부 지출의 증가, 그로 인한 조세 수입, 세금의 증가로 인해서 노동 공급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한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노동 시장의 새로운 균형은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이게 바로 새로운 균형이죠. 그래서 뉴 이퀄리브리엄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자, 임금은 그러니까 웨이지 레이트는 전부 다 떨어져요. W1 스타가 균형 임금이고, 그 다음에 균형 고용량은 균형 노동 시간은 N1 스타가 되는데 특징은 전부 다 임금은 하락하고요. 웨이지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고용은 늘어나요. 그래서 임금은 하락합니다. 그 다음에 고용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임금 하락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려고 하고요. 새로운 균형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균형에서 고용이 늘어났어요. 기업만 생각해 보면 기업이 전에는 N0 스타만큼을 투입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균형에서 N1 스타만큼을 투입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웨이지가 전부 다 떨어졌기 때문에 기업은 웨이지가 전부 다 떨어져서 노동이 전부 다 저렴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은 더 많은 노동을 투입하게 될 거예요. 기업이 더 많은 노동을 투입할 테니까 생산량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상할 수 있는 첫 번째 결과는 생산량이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소비자들의 의사결정 문제와 기업의 의사결정 문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최초의 균형, 이니셜 이퀄리브리엄에서의 균형 웨이지는 W0 스타였고, 이때는 그 세금 부담이 늘어나기 전이에요. 물론 이제 세금은 처음에도 내고 있었어요. T만큼의 세금을 처음에 T0만큼을 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소비자들은 얼마만큼의 시간을 일을 하게 되냐면 N0만큼의 시간을 일을 했던 거예요. 요 점이고 최초의 균형에서 N0만큼 일을 했고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시장에서 결정된 웨이지가 W0 스타였고요. 자, 이건 생산함수예요. 노동시장에서 균형임금이 W0 스타일 때 기업은 얼마만큼의 노동을 투입하게 되냐면 바로 생산함수와 접하는 그냥 접선으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사실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쪽이 바로 ND고 Marginal Productable Labor를 표시하는 거죠. 노동 수요 곡선 MPL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균형에서 웨이지는 W0 스타였었습니다. 그러면 기업은 얼마만큼의 노동을 투입하냐면 이제 N0 스타만큼을 투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N0 스타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균형에서 결정되는 노동 시간이죠. 균형 노동 시간이 바로 N0 스타였었어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이제 컨시스턴트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 세금을 더 걷었습니다. 소비자들의 non labor income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요 점이 바로 non labor income을 보여주는 점이잖아요. 바로 소비자들이 전혀 일을 하지 않아도 얼마만큼을 소비할 수 있냐면 파이 마이너스 T0만큼을 소비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non labor income이에요. 그런데 세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non labor income은 전부 다 줄어들어요. 그래서 요 점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non labor income이 줄어드는데 이만큼 줄어든다고 제가 그림으로 표시한 거고요. 자, 이제 새로운 균형으로 가서 새로운 균형에서 웨이지가 하락한다는 것을 앞서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뉴 이퀄리브리엄에서의 웨이지는 이니셜 이퀄리브리엄에서의 웨이지보다 더 낮아요. 그렇다면 새로운 균형 상태에서
소비자가 직면하게 되는 예산선의 기울기는 전보다 더 완만해야겠죠. 웨이지가 전보다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W 제로스타는 기울기가 이만큼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균형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때 웨이지는 전보다 낮은 수준인 W1 스타가 될 테니까 소비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예산선의 기울기는 전보다 조금 더 완만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균형에서 소비자들은 얼마만큼을 일을 하게 되냐면 대략 N1 스타만큼 일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균형 상태에서 어떤 일이 나타나야 되냐면 노동 공급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균형에서는 웨이지가 하락해야 되고 균형 노동 시간은 늘어나야 돼요. 이게 바로 결과입니다. 자, 우리가 노동시장 균형에서 확인하는 결과는 뭐냐면 자, 웨이지는 떨어지고 노동시간은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지금 균형에서 웨이지가 하락했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어떤 사실을 전에 봤었냐면 대체로 대체 효과가 그러니까 substitution effect가 income effect를 dominate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웨이지가 상승할 경우에 지금 반대 경우죠. 웨이지가 상승할 경우에 노동 시간이 대체로 늘어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non labor income이 떨어지고 새로운 균형에서 웨이지가 하락했어요. 그러면 대체 효과가 분명히 작동하고 대체 효과가 대체로 제가 dominate 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다면 웨이지가 하락하니까 노동시간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가능합니다.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우리가 지금 노동시장을 앞서 제가 먼저 보여드린 이유가 결과적으로 노동 공급이 증가해서 노동 공급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균형 현상은 뭐냐면 노동 시간이 늘어나야 돼요. 그렇다면 대체 효과가 더미네이트 한다고 하더라도 웨이지가 하락할 경우에 새로운 균형에서는 소비자들이 전보다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점에서 이쪽 어디로 이동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이동한다고 제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웨이지가 새로운 균형에서 W1 스타로 하락을 했고 균형에서 소비자들은 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점으로 이동을 하고 소비는 줄어들고요. non labor income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노동 시간은 전보다 늘어나겠죠. 균형에서 그러한 성질을 갖기 때문에 여기 앞서 우리가 봤던 노동시장의 결과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점으로 이동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들였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전보다 더 일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소득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보다 더 그 줄어든 소득을 컴펀세이트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전보다 일하는 시간은 늘어나게 되고 소비는 전보다 줄어들겠죠. 소비는 감소하고 근로시간은 더 늘어납니다. 그게 바로 소비자들의 의사결정 결과예요. 균형에서 새로운 균형에서 그러니까 이전 균형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균형에서 소비는 줄어들고 노동시간은 늘어납니다. 이제 기업으로 가서요. 기업은 비교적 단순해요. 최초의 균형에서 웨이지가 W0 스타였을 때 기업은 N0 스타만큼의 노동을 투입을 했고요. 이게 바로 이제 최초 균형에서의 노동 시간입니다. 균형 노동 시간과 동일하고요. 자, 이제 임금이 하락했어요. 새로운 균형에서 웨이지는 W1 스타로 하락했으니까 이제 기업이 직면하는 웨이지는 전보다 더 플랫해진 거죠. 전보다 더 플랫해졌으니까 그거와 접하는 점을 찾아본다면 이제 여기쯤 되겠죠. 또는 이제 위의 그림에서 노동의 한계 생산 MPL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만일 웨이지가 W1 스타로 하락한다면 그렇다면 여기 W1 스타가 있겠죠. 그렇다면 기업은 이만큼의 노동을 투입할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과 제가 지금 위에 그린 그림이 이제 컨시스턴트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 전보다 더 많은 노동 시간을 투입하겠죠. 그 로직은 간단해요. 기업은 전보다 레이버 코스트가 떨어졌기 때문에 레이버의 단위 비용이 전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더 많은 노동을 투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N1 스타만큼을 투입하는데 이게 새로운 균형이기 때문에 정확히 소비자들이 일하는 시간과 공급하는 시간과 기업이 수요하는 시간은 이제 같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정확히 N1 스타와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전보다 더 많은 노동 시간을 생산 활동에 투입하기 때문에 생산량도 전보다 늘어나요. 그래서 Y0 스타에서 최초의 균형, Y0 스타에서 새로운 균형 Y1 스타로요. 그래서 왼쪽의 그림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결과는 소비는 줄어들고 노동 시간은 늘어난다는 것이고, 오른쪽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생산량은 증가하고요. 자, Y죠. Y는 늘어나고 마찬가지로 노동 투입 시간도 늘어나겠죠. 균형에서 컨시스턴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려요. 그 다음에 이것은 즉각적인 가계 부문의 넌 레이버 인컴을 떨어뜨린다면 새로운 균형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노동 투입 시간은 늘어나고요. 그래서 생산은 늘어나지만 소비자들의 소비는 전보다 줄어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의 결과겠죠. 이걸 이제 여러분 오해하셔서는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지금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구별로 이제 일정 금액을 지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이 발생한 건 맞는데 이제 이걸 소비자들에게 또 소득으로 보전해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텍스로 파이낸싱을 하지도 않았고요.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뎃 파이낸싱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소비자나 기업에게 주지 않는 형태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슬라이드의 내용이지만, 현실에서는 이제 재난지원금을 나눠줬기 때문에 재난지원금과는 이제 구분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가계와 기업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태의 이제 정부 지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원조한다든가,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서 이제 외국에 준다든가, 혹은 제가 가끔 그냥 쓰는 표현인데 경제학자들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 갖다 버린다든가, 혹은 무기 개발에 사용한다든가, 내셔널 디펜스에 쓴다든가, 이제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최초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에서 뭐가 달라지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결과를 봤냐면,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릴 때 소비자들의 소비는 줄어들고 생산은 늘어난다는 걸 봤었어요. 이제 그렇다면 그 결과를 이제 우리가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한번 보시죠. 이니셜 이퀄리브리엄에서 소비자들은 C0 스타를 소비하고 있었고 정부의 정부 지출은 G0였고요. 이건 익스펜디처 어프로치에서 총 지출이 될 것이고, 생산은 Y0 스타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생산 측면에서의 GDP가 지출 측면에서의 GDP와 같다는 내용을 전에 말씀드렸고요. 자, 이러한 상태에서 정부가 정부 지출을 G1으로 늘렸어요. G0에서 G1으로 늘렸고, 늘어난 정부 지출의 규모를 제가 델타 G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G1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균형에서 소비는 C1 스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균형에서 생산량은 Y1 스타가 되겠죠. 그래서 Y1 스타를 이제 제가 구분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Y1 스타는 Y0 스타보다 더 적어요. 앞서 우리 그림에서 소비자 문제에서 왼쪽에서 봤습니다. C0는 여기 있고 C1 스타는 여기 있어요. 이걸 그냥 편의상 이렇게 썼습니다. 최초의 소비 수준에서 얼마만큼 변했겠죠. 변화분, 소비의 변화분으로 제가 구분해서 썼고요. 그 다음에 G1 제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생산량이 늘어났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늘어났는가, 산출량의 변화분은 제가 델타 Y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가 이제 Y1 스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Y는 산출량의 변화분, 그 다음에 델타 G는 정부 지출의 증가분, 그 다음에 이제 델타 C는 소비의 변화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 자, 지우고 내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최초의 균형에서 뭐가 성립해야 되냐면요, C0 스타와
G0를 합친 것은 이제 Y0 스타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자, 이것과 이 둘의 합은 Y0 스타와 같아야겠죠. 그래서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남는 건 뭐냐면 델타 C 플러스 델타 G는 델타 Y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의 변화분 더하기 이전 최초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 사이에서 소비의 변화분 더하기 정부 지출의 변화분은 바로 생산량의 변화분과 같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확인한 결과는 뭐냐면 최초에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렸잖아요. 당연히 플러스고요.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메커니즘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소비는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산출량이 늘어났다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더해서 이제 플러스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정부 지출을 1조 원 늘렸습니다. 그랬더니 소비가 어느 정도 줄어든 거잖아요. 뭐 어느 정도 줄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걸 반영한 산출량의 변화분은 1조 원보다 적다는 얘기겠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10조라고 할까요? 계산이 힘드니까. 정부가 정부 지출을 10조 원만큼 늘렸습니다. 예를 들면 소비가 뭐 2조 원 줄어든 거예요. 그렇다면 산출량은 8조 원 늘어난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거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정부 지출을 10조 원 늘렸으면 그 중에 일부가 그러니까 소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2조 원. 그 실제로 GDP의 증가분은 소비의 변화분 더하기 정부 지출의 변화분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산출량의 변화분은 정부 지출의 변화분보다는 적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산출량은 정부 지출보다 적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정부가 10조 원을 쓰면 GDP가 10조 원도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봤던 하나의 엑서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1기간 모형에서 클로즈드 이코노미 원 피리어드 모형에서 정부가 정부 지출을 1조 원 늘리면 GDP는 1조 원도 채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델타 Y는 델타 G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수 효과, 멀티플라이어라는 표현을 가끔 쓰는데 재정 승수라는 표현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정 승수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대체로 재정 승수의 정의는 델타 G분의 델타 Y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1조 원을 썼어요. 그런데 GDP가 1조 원보다 더 늘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남는 장사라고 할 수 있겠죠. 1조 원을 썼는데 GDP가 1조 원 이상 늘어나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보는 클로즈드 이코노미 원 피리어드 모형에서는 정부가 1조 원을 쓰면 GDP는 1조 원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1보다 작다고 볼 수 있겠죠. 재정 승수는 이 경우에 1보다 작습니다. 재밌죠? 이어서 이제 비즈니스 사이클 임플리케이션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건 이제 경기 변동에 대한 경기 변동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 경기 변동과 관련한 시사점이에요. 그래서 과연 정부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경기 변동 과정에서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부 지출을 하나의 충격이라고 간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overnment Spending Shock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거시경제학자들은 대부분 정부 지출이 사실상 좀 재량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시스터매틱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대체로 이제 경기가 조금 나빠지면 정부가 정부 지출을 확 늘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뜬금없이 경기와 상관없이 경기 변동, 그러니까 비즈니스 사이클과 상관없이 갑자기 뭐 정부가 정부 지출을 확 늘리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확 줄이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보통 정부 지출을 이제 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 지출이 샥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충격이 오는 건데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정부 지출을 충격으로 인식한다면 정부 지출 충격이 발생했을 때 고용, 임금, 소비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선
전에 제가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뭐 여기선 제가 다시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고용 데이터를 봤을 때 고용은 대체로 GDP랑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프로시클리컬 경기 순행적이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GDP랑 기본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금 같은 경우, 웨이지 같은 경우에 GDP랑 대체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그렇게 긴밀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도 덜어 있고, 근데 대체적으로 GDP랑 웨이지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그 정도는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weakly pro-cyclical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섬션도 우리가 GDP랑 비교해 봤었는데 소비도 GDP랑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거의 뭐 경기 변동 과정에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걸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확인했던 결과입니다. 이제 모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원 피리어드 모형에서 우리가 얻은 결과가 뭐냐면 자, 이쪽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넌 레이버 인컴이 줄어드니까 사람들은 전보다 일을 더 해요. 그래서 고용이 증가합니다. 게다가 임금이 하락하니까 기업들은 당연히 고용을 또 늘려요. 그래서 고용은 증가해요. 임금 같은 경우에는 노동 공급이 증가하니까 임금은 하락하겠죠. 그 다음에 소비는 떨어집니다. 대체로 소비자들은 전보다 일반적으로 그냥 일상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전보다 더 worse off해지는 거예요.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더 나빠지는 거겠죠. 소비는 줄어들고 일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여가 시간은 줄어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모델의 임플리케이션은 뭐냐면 고용은 프로시클리컬해요. 예.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깜빡했는데요.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있냐면 GDP가 늘어났잖아요. 결과적으로. 예. 정부 지출이 늘어나서 GDP는 늘어났어요. 그렇다면 고용은 당연히 늘어나요. 데이터에서. 그리고 웨이지는 약하게 늘어나요. 물론 떨어질 수도 있지만 대체로 약하게 늘어나요. 소비도 늘어나요. 이게 바로 데이터의 의미인데 우리 모형의 결과는 뭐냐면 고용은 당연히 늘어납니다. 하지만 웨이지는 오히려 떨어지죠. 노동 공급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균형에서 웨이지는 W0에서 W1으로 임금은 하락했어요. 그 다음에 소비도 줄어들었습니다. 소비도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데이터에서는 대체적으로 GDP와 고용 사이에 프로시클리컬한 관계가 나타나고 모형도 잘 설명을 하지만 웨이지라든가 컨섬션 같은 것들은 모형이 잘 설명하지 못해요. 이 두 가지는 실제 모형과 데이터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형이 잘못된 것인가? 우리의 퀘스천은 바로 그거죠. 모형이 잘못된 것인가? 모형이 something wrong인가? 물론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너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형이 잘못된 것인가를 판단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경기 변동은 사실 데이터에서 고용이 GDP랑 긴밀하게 움직이고 소비가 GDP랑 긴밀하게 움직이고 프로시클리컬하다는 현상이 그렇다면 GDP가 변화할 때 고용이 같이 변하는 건 맞는데 GDP를 변화시키는 요인들은 되게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출량이 늘어나는 요인은 다양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본 첫 번째 엑서사이즈는 뭐냐면 GDP가 늘어난 이유가 정부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정부 지출이 늘어나서 고용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GDP가 늘어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GDP가 늘어나는 여러 요인 중에 우리가 지금 뭘 한 가지 본 거냐면 정부 지출 충격으로 간주한 정부 지출이 늘어난 거예요. GDP가 늘어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하나만 봤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의 결론은 뭐가 더 적합하냐면 모형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기 전에 GDP의 변화를 야기하는 다양한 요인들 중에 정부 지출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GDP의 변화를 촉발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거시경제학들이 계속해서 그런 걸 연구하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하나가 정부 지출인데 경기 변동 과정에서 정부 지출은 비교적 중요한 컴포넌트는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내릴 수 있는 결론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자, 두 번째 엑서사이즈는 예, 한 30분이 또 지나서요. 다음 클립에서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